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내일 같은 경우 다음 시간에는 분광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추가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간혹 가다가 어떤 리액션들은 그 문제 풀면서 조금씩 이야기할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못하는 리액션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문제 풀 때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론적인 거는 오늘까지가 마지막이라서 좀 힘들지만 이게 사실 뭐 간단히 치고 나갈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범위상 그렇게 많이 출제는 안 되는 걸로 보여져서 좀 간략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카르보닐 그룹의 리액션이라고 해서 할 텐데, 특히 이제 이 친구 제가 키톤이라고 하는 친구죠. 케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케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케톤에 대한 반응을 끝내고 나면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거의 유사한 스트럭처인데 케톤의 알킬기 하나를 다른 걸로 바꾼 거예요. 뭐 OH라든지 아니면은 뭐 OR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카르복시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OR이면 에스터고 뭐 아마이드도 있고요. NH2인 경우에 아마이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키톤의 반응과 카르복시산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카르복실릭 액시드. 전반부가 이 키톤의 반응, 후반부가 카르복시산의 반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점이 많아서 이번 시간에도 앞 시간 내용들이 뒷 시간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집중해가면서 어떻게 쌓아가는지 보셔야 되고요. 가장 기초로 돼 있는 내용이, 가장 기초에 이제 쌓을 내용이 이 키톤의 구조입니다. 키톤의 구조. 그래서 저 구조부터 보시면은 특히 이 부분이죠. 방금 전에 이제 카르복시산에서도 있었던 건데 CO 이중결합, CO 이중결합이 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CO 이중결합은 저희가 이름도 붙여놨어요. 이거는 카르보닐 그룹이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유기화학에서 이제 주기율표상 주인공이 카본인데 탄소가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카보닐이라고 해놨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기화학 근간이 되는 작용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작용기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일단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뭐가 하나가 있냐면은 혼성 정도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탄소랑 이 산소랑 이중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성이 뭔지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었어요. 파악할 수 있다. 혼성 뭐냐 그러면은 얘네 둘은 둘 다 sp2죠. sp2예요. 그래서 이따 할 거지만 요 사이각이 120도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발견된 지 오래 안 된 거죠. 이것도 100년 안 된 발견. 그래서 sp2고 지금 p오비탈 하나씩 결합에 쓰고 있어요. p오비탈 하나씩. 그래서 이 p오비탈을 특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보여줄 반응들이 전부 다 이 이중결합을 깨는 반응들이에요. 이 이중결합을 깨는. 원래 이중결합이 단일 결합에 비해서 훨씬 더 잘 깨지는 결합이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깨지는 반응들이 보통 잘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더 잘 일어나는 반응들, 뭐 SN2 리액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파이 결합, 더 나아가서 파이스타 결합에 대해서 볼 건데, 파이 결합, 파이스타 결합은 이미 다 보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습니다. 이미. 저희가 어디서 봤냐면은 막 컨주게이션 이야기하면서 p오비탈 몇 개짜리다, p오비탈 몇 개짜리다 막 그러면서 그랬었잖아요. 이게 밑에 있었던 그림이에요. 파이 결합. 여기 탄소 있고 여기 산소 있고 이런 식이에요. 파이 결합. 좀 더 정확히는 얘네 두 개가 겹쳐진 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CO 있으면은 이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미국식 핫도그를 닮았다 그랬죠. 미국식 핫도그 닮아서 뭐 이런 거 돌리는 거 어렵고 막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었고요. 파이스타 결합도 보신 적 있습니다. 전자가 발견 안 되는 장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 장소를 저희가 노달 플레인이라 그러는데, 전자를 발견 못할 수 있는 장소. 노달 플레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p오비탈의 페이지가 바뀌는 장소에 있다 그랬죠. 사이에. 그래서 p오비탈 하나 있다 그랬을 때
요 사이에 있다 그랬었어요. 요 사이에.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근데 자세히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요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 파이 결합은 원래 피오비타 이렇게 두 개 땡그라니 그려놓은 게 뭐 사실 정확한 그림은 아니라 그랬어요. 얘네 둘이 결합을 하려고 그러고 이것도 결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자가 가운데 몰려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좀 가운데 더 두툼하게 그랬죠. 가운데 더 두툼하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얘네 둘은 서로 엄청 싫어해요. 서로 엄청 싫어. 이거랑 이거는 서로 싫어하고 이거랑 이거는 서로 싫어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나비 날개 같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서로 반발이 있습니다. 여기. 일단 이게 첫 번째로 볼 거예요. 첫 번째로. 거기 프린트에는 두 번째로 돼 있는데 이게 엄청 중요해서 일단 이걸 첫 번째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사실은 이미 본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다지 많이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르보닉 그룹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가 공면 구조를 하나 그릴 수 있죠. 공면 구조 하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면 구조 그려보면은 전자를 반대로 주는 공면 구조는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는 거는. 이렇게 주면 꽝이에요. 이거는. 저렇게 생겼으면은 졸지에 탄소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산소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는 거죠. 이런 공면 구조는 기여도가 아예 없다 그랬었어요. 이거는 기여도 0. 그래서 이거는 그릴 필요가 없고요.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개만 가지고서 카르보닐 그룹을 판단합니다. 원래 원칙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탄소가 여기 카르보닐 그룹에 있는 탄소가 옥텐룰을 만족을 못했어요. 전자가 8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생각하면은 얘가 기여도가 작아야 돼요. 원래대로 생각하면은 저희 여태까지 배운 걸로 생각해 보면은 기여도가 크지 않아야 돼요. 이 왼쪽에 비해서. 근데 공면 구조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공면 구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막 공면 구조 여러 개 있는데 기여도가 적은 거였으면은 그 기여도가 의미가 없었을 텐데 공면 구조 딱 하나 있는데 기여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탄소에 플러스 전하가 오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그리기도 해요. 그냥 여기 파셜 플러스 있고 여기 파셜 마이너스 있고 이게 이중결합이랑 단일결합 사이, 물론 이중결합 성격이 더 크지만 사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파셜 플러스가 크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특히 제가 이렇게 두 개 그려드리는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부터 무슨 반응을 볼 거냐면은 이 이중결합 있죠. 이 이중결합이 전자를 받는 반응을 볼 거예요. 얘한테 누군가 전자를 줄 거예요. 이제 친액체가 얘한테 전자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디가 반응할지 우리가 특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전자를 받는 곳은 어디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파이 결합 같은 경우에는 채워져 있는 결합이고 채워진 오비탈이에요. 이거는. 근데 파이스타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비워진 오비탈이에요. 비워진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를 받는다면 이 파이스타 결합이 반응을 한다는 게 사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고 얘가 전자를 엄청 잘 받는다. 그게 이제 카르보닐 그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응 양상이 아예 다른 거예요. 가령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탄소 있고 가령 제일 쉬운 게 이제 BR-BR이었죠. BR-BR 있으면 이렇게 공격해서 역으로 다시 공격하는 반응이 있었죠. 그래서 BR 플러스 브로모늄 아이온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요 화살표가 시작이라 그랬어요. 요 화살표. 그러니까 CC 이중결합에서 전자를 주는 게 시작이었어요. 전자를 주는 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 결합 깨지는 게 되게 핵심이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파이 결합이 반응을 했던 거죠. 파이
파이 결합이 반응했던 거예요. 이게 이 문제가 계속 헷갈리는 이유가 헷갈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 반응을 너무 유심히 본 거예요. 이 반응 너무 유심히 봐가지고 만약에 CO 이중결합이 있는데 똑같이 Br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Br2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 막 여태까지 배운 거에 따르면은 뭐 또 어차피 똑같이 이중결합이고 이중결합에서 전자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은 없는 반응이에요. 아예. 이건 아예 없는 반응이에요. 이거 왜 없는 반응이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얘한테 있어요. 얘한테. 요게 이유예요. 요게 산소. 요게 산소가 산소 하면은 딱 떠올리셔야 되는 게 일렉트로 네거티브하다. 이게 사실 별표죠. 전자를 안정화시켜요. 모든 전자를 다 안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CO 이중결합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 결합 있죠? 이 파이 결합. 이 파이 결합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안정합니다.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에요. 왜 안정하다? 왜 안정하다? 산소 때문에.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산소가 있어가지고 안정하다. 이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CO 이중결합은 일단 전자 못 준다는 인상이 있으셔야 돼요. 전자 못 준다. 전자 못 주고요. 오히려 이제 도리어 전자를 받습니다. 근데 전자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는 또 맥락이 맞을 거예요. 맥락이 맞아요. 그러니까 CC 이중결합에서 전자를 주는 게 중요했지 전자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았던 게 여기서는 뒤집어진 거죠. 전자는 못 주는데 전자는 잘 받게 됩니다. 거꾸로. 근데 전자 잘 받게 되는 이유도 얘예요. 이거. 이 산소 때문에 전자를 잘 받게 돼요. 산소 때문에. 그래서 이 산소 역할이 되게 결정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산소 때문에 전자를 잘 받는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공해드린 표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저희 요 산소가 전자를 당겨주는 능력 때문에 이제 친액체로부터 전자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친액체로부터 전자를 받을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논리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친액체한테 전자를 받는 능력이에요. 친액체한테 전자를 받는 능력. 위에는 산조건입니다. 이거는. 얘는 염기 조건. 순서가 이런 순서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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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이 순서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 우리 탄소. 전자를 받는 능력이 산소 때문에 생겼다 그랬으니까 산소보다 조금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애면은 전자를 조금 덜 받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에서. 조금 이제 질소죠. 그게 질소예요. 뉴클레오 파일이 공격을 할 때 이렇게 공격하는 거 이제 보실 텐데 왼쪽이 더 잘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왼쪽이 더 잘 일어나는 반응. 그 이유가 O가 전기 음성적이라서 그렇다. 염기 조건은 뭐 그렇다 쳐요. 이게 전기 음성적이니까, 전기 음성도 이야기니까. 산 조건은 어떨까요? 산 조건. 이게 제가 이제 누차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산 조건은 친전자체가 좋아진다 그랬죠. 친전자체가 좋아진다 그랬어요. 전자 받는 능력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지금 딱 보시면은 전자 받는 능력 증가했을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레조넌스를 만약에 제가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질소로 한번 그려볼까요? 질소로 레조넌스 그려보면은 이런 거 너무 땡큐예요. 이런 거 그냥 플러스 차지만 나눠 가진 거예요. 사실 옥텐을 위배해가지고 이쪽이 안 좋긴 합니다. 안 좋긴 한데
그래도 플러스 차지 없을 때보다는 더 좋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플러스 차지 여기서 없애버리면은 이거는 더 불안정한 거죠. 이 형태는 엄청 불안정한 거죠. 근데 원래 시작부터 플러스 차지가 있었으니까 조금 더 안정한 형태의 레조넌스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조건에서 반응성이 일단 더 좋아요. 얘가 제일 반응성 좋고, 그 다음에 질소에 플러스 차지 온 게 반응성 좋고, 요 순서예요. 근데 이거는 1페이지에 없습니다. 지금 안 써놨어요. 좀 응용이라서. 이거 이해하는데 키워드가 뭐다? 이게 전자를 왜 받느냐 이거예요. CC 이중결합은 전자를 안 받았었는데, 알키는 전자를 안 받았었는데 왜 카르보닐 그룹은 전자 받으려고 하냐? O가 전자를 땡겨서 그렇다예요. O가 전자를 땡겨서. 그래서 O보다 약한 N 이제 덜 받으려고 그러고, O보다 더 강한 조건이면은 더 받으려고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이것도 이제 조금 응용된 건데, 하나 그냥 지식을 추가한다는 생각으로 요 그림을 조금 봐주시면은, 이게 파이스타 본드라고 했죠. 이 친구가 파이스타 결합이에요. 서로 이제 너무 싫어해가지고, 원래면은 같은 색이었으면, 같은 페이지였으면은 결합이 형성돼서 가운데 전자가 많았을 텐데 거꾸로 반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밀쳐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해요. 좀 멀어져 있어요. 나비날개 벌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핵체를 넣어줄 거예요. 전자. 이 친핵체가 어디랑 반응할 거냐면은 탄소랑 반응할 겁니다. 산소랑 반응하면은 너무 그림이 이상해져요. 산소랑 한번 반응해 보시면은, 반응한 것처럼 한번 밀어 보시면은 그림이 진짜 이상해요. 근데 어쨌든 탄소랑 반응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꼭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저는 어떤 이미지 가지고 있냐면, 이 CO 이중결합이라는 활주로가 있어요. 비행기 활주로에 뉴클리오파일이라는 비행기가 안착한다고 저는 그런 이미지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헬기가 아니어서 이렇게 떨어지나요? 절대로. 그냥 위에서 바로 수직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쁘게 각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부러 이 모양 맞춰서 그려놓은 거 확인하실 수 있나요? 이 모양 맞춰서, 이거 누워있는 거 맞춰가지고 이게 스무스하게 들어오는데, 이 각도를 발견자 이름을 따가지고 버기도니츠 앵글이라 그래요. 버기도니츠. 그래서 대략 107도에서 108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08도라는 거는 사실 예정돼 있던 거예요. 이거 예정돼 있던 거예요. 저희 108도 들으면은 뭐가 딱 떠오르셔야 되냐면은 sp3가 떠올라야 돼요. sp3. 얘가 반응하고 나면은 sp3가 될 거예요. 이제 원래 여기 sp2였는데 반응하고 나면 뉴클리어 파일이랑 결합을 하나 더 할 겁니다. 그래서 sp3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8도가 될 거죠.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저희 108도 될 거라는 사실로부터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경향성 하나를 또 발견했습니다. 이 경향성은 입체장애 요인인데, 입체장애인데 중요해요. 엄청. 입장이라고 써놨네요. 입체장애 요인.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저 친핵체가 이제 비행기처럼 여기 착륙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림을 제시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착륙을 할 때 만약에 옆에, 활주로 옆에 빌딩들이 서 있으면은 착륙이 쉬울까요? 활주로 옆에? 그냥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죠. 제가 드린 게 2페이지 보시면은 이 친구 얘는 셋 다 뭐랑 반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뉴클리어 파일을 넣어줬더니 뭐 반응 생성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이쪽이 제일 느리다는 거예요. 이쪽이 제일 빠름.
이 제일 느리다고 한 친구가 진짜 빌딩이 엄청 심각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옆자리에. 그래서 친액체, 제 손바닥이라 그러면은 이 손바닥이 이쪽으로 오는 게 반발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얘네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위로 오는 거, 뭐 아래로 오는 거 전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없죠. 빌딩 없어요. 그냥 광활한 평야의 활주로 딱 하나 깔아놓은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거는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반응을 너무 잘해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쪽 왼쪽은 아세탈데하이드라고 그러는데, 아세탈데하이드는 보통 알코올, 이 알코올 있죠. 저희가 뭐라 그러죠? 에탄올. 포르말데하이드는 메탄올에서 만들어져요. 얘는 지금 가지가 하나 있어요. CH3. 여기 H. 그래서 반응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거는 반응성이 좀 떨어져요. 전자 주는 애들이랑 반응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 친구는 메탄올 먹으면 나오는 건데, 포르말데하이드는 반응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전자 줄 수 있는 애면은 다 여기 붙는다고 가정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포르말데하이드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전자를 줄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두 개는. 최소한 못해도 물은 있죠. 걔네들이 전부 다 여기로 붙으려고 그래요. 뭐 가령 DNA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염기에도 전자 줄 수 있는 쌍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붙으려고 그러고, 눈에 특히 뭐 효소 같은 거 많아서 효소들 막 다 들러붙고요. 전자 줄 수 있는 애들 다 들러붙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입체장애가 작아서 그렇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입체장애가 작아서 그래요. 너무 작으니까 뭐든 여기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다 올 수 있고, 다 오면은 파이결합 깨고, 파이결합 왜 잘 깨지냐? 산소 때문에 잘 깨지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 입체장애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입체장애. 포르말데하이드 반응성 좋은 거 입체장애 때문이다.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크게 3개 정도 했네요. 지금 보시면은 하나 이제 방금 전에 한 거 보면 입체장애 하나 이야기했고, 그리고 전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응용해가지고 공명구조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파이스타 본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이스타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어요. 근데 파이스타 결합은 이제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지식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어가지고, 파이스타 결합에서 보고 싶었던 거는 버기도니츠 앵글입니다. 그 각이에요. 108도 이러고 들어간다.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108도. 그래서 크게 2가지, 공명구조랑 이 입체장애 가지고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 끌고 갈 겁니다. 공명구조, 특히 공명구조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2번째로 넘어가면은 이게 새로운 유형이죠. 지나가면서 조금씩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좀 아쉽긴 해요. 1시간만 하고 끝내야 되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굉장히 중요한 유형인데, 이름은 뭐 뉴클리오필릭 어디션이고 친핵성 첨가 반응이고요.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딱 반대예요. 그래서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이 CC에서, 가령 예시로 짧게 드리면은 CC에서 BRBR 해가지고 전자를 이렇게 줬던 게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이었다면은, 이게 일렉트로필릭 어디션이었죠. 뉴클리오필릭 어디션은 친핵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친핵체가 이중결합을 공격합니다. 탄소 자리를 공격해요. 근데 공격하고 나서 여기에 결합이 순식간에 3개가 되니까 결합 하나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지는 게 이 친구예요. 이 친구. 그래서 보통 만들어지는 게 이런 식의 이제 중간체가 만들어져요. 이 중간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사이아노 그룹을 가져왔습니다. 사이아노 그룹. 반응 그리는 거 보면 똑같아요, 정말로. 얘가 굉장히 좋은 친핵체라 그랬죠. 이거 뭐 SN2 리액션 친핵성도 펴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어요. 사이아나이드가 제일 위에 있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들어가요. 탄소 자리에 올라가요. 올라가고 나면 만들어지는 게 O-CN 3중결합, 그리고 다 탄소였으니까 탄소 이렇게 있게 돼요.
이게 중간체예요. 미리 용어 도입하자면은 이렇게 생긴 애들을 저희가 결합이 4개 있잖아요. 테트라이드랄, 4면체라 그럽니다. 테트라이드랄. 근데 나중에 나올 텐데 이 테트라이드랄 인터미디에이트라는 표현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테트라히드라를 먼저 한번 봐주시고요. 얘는 인터미디에이트는 아니니까 중간체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뭐 이야기는 안 할 텐데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끝낼 수는 없어요. 이거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 O-가 있다는 거는 불안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항상 워크아웃을 해줘야 됩니다. H 플러스 넣어줘요. 그래서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게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이거를 그래서 알코올 제법으로 외우실 수도 있어요. 친핵성 첨가 반응을. 알코올 제법이라고 외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알코올 제법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알코올 제법은 아니에요. 왜 알코올 제법이 안 좋냐면은 사실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에. 이거 불안정하다 그랬잖아요. 이거 불안정하다. 이게 안정화되는 이 불안정한 테트라이드랄 인터미디에이트 안정화되는 첫 번째 방식이 산염기 반응에서 이렇게 알코올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사실 두 번째 방식이 더 문제인데 이게 알코올 제법으로 잘 안 쓰이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나 가만히 있고 싶은데 왜 건드려? 하고서 이제 다시 때리는 거예요. 다시 다쳐요.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요. 거꾸로. 거꾸로 돌아가면은 다시 이렇게 되겠죠? 얘 테트라이드랄만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얘 입장에서는 O-였는데 다시 이중결합 됐죠? 아니 뭐 이거야 행복하죠? 이거 행복해요. 그래서 이 테트라이드랄이 안정화되는 방식이 얘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이 뉴클리어 필릭 어디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나를 꼽는 게 이게 가역 반응이에요. 가역 반응. 저희 여태까지 봤던 반응들 중에 뭐 가역 반응도 있고 가역 반응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얘는 가역 반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는 가역 반응이라는 게 사실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역 반응이라고 바로 깨닫기는 힘들잖아요. 그냥 첨가 반응이 일어났다 하고 생각을 하지 첨가 반응이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역 반응이에요. 원칙적으로 가역 반응이다.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생성물 이런 거 있으면 꽝이에요. 막 친핵성 첨가 반응에서 생성물을 구하시고 뭐 이랬을 때 마이너스 있으면 꽝이에요. 이거는 옥사이드 무조건 안정화돼야 됩니다. 안정화되는 두 방식 산염기 반응하거나 다시 거꾸로 돌아가거나 두 개예요. 여기서 이제 앞부분 복습 뭐 그 내용 생각해 보시면은 뭐 하나가 떠올리시면 좋냐면은 이 CO 이중결합 세기가 떠오르시면 너무 좋아요. CO 이중결합의 세기. 그래서 그 결합 해리 에너지 있죠. BD상에서 이거 두 개 끊어지는 게 CO 끊어지는 거랑 CO 이중결합 끊어지는 것 중에 이쪽이 훨씬 더 중요했었어요. 이쪽이. 이게. 거의 뭐 180 이랬죠. 180. 막 180 kcal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안정하다. CO 이중결합이 엄청 안정해서 CO 이중결합 생기려고 하는 경향성이 항상 있어요. 얘는 그 경향성 깬 거예요, 지금. 이 CO 이중결합 원래 안정한데 굳이 강한 친핵체를 넣어가지고 깨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 거죠. 아, 나 다시 돌아갈래 한다. 그래서 거기에는 없지만 에너지 다이어그램 그리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에너지 다이어그램 그리면은 중간 생성물이 더 불안정한 거예요. 중간 생성물이. 그래서 막 간략하게 여기 그려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생긴 그림에 통상적으로 생성물 더 안정할 것 같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중결합 있고 여기에도 이중결합 있어요. 근데 사이아나이드 사이아나이드가 생기면 안 되죠. 생성물이 더 불안정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생겼네요. OH, Cl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O-, Cn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왼쪽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다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역 반응이다 라는 걸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래서 CO 이중결합이 반응할 때는 계속 거꾸로 돌아갈 수 있구나 라고 전제하고 계셔야 돼요. 거꾸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거를 무조건 전제로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다만 얘 CO 이중결합이 반응하는 것 중에서 비가역인 반응도 있습니다. 가역 반응이 중요하다 그래 놓고서 비가역인 반응도 있어요. 가령 이 반응이에요. 얘를 알코올로 만드는 반응이에요. 알데하이드 키톤을 알코올로 다시 만드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전에 한참 전에 배웠었는데 NaBH4 또는 LAH 이런 거 처리하면은 이렇게 환원된다 그랬었어요. 그다음 물론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 워크업 해줘야 되는데 워크업까지 해주면 산 처리하는 거예요, 워크업은. 그래서 해주면은 이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이에요. 얘는 비가역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역 반응이랑 비가역 반응이랑 또 왜 그게 차이가 나는지도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 통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반응 진행하냐면은 NaBH4는 보론에 수소 4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론이 결합 3개만 하면 되는데 졸지에 4개 해가지고 마이너스 차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결합 하나를 주면 보론은 행복해져요. 그래서 결합 하나를 밀어줍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전자 밀어주는 거 보시면은 여태까지 했던 거랑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결합 깨져서. 그리고 만들어지는 게 이 친구예요. 테트라이드랄. 요건 똑같아요. 근데 이 테트라이드랄 같은 경우에는, 이 테트라이드랄 인터미디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가 하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선택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요런 반응 있잖아요. 이중결합 다시 회복하고 H- 돌아다니는 이 반응은 절대 불가능한 반응이에요. 이거는 완전 불가능한 반응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하이드라이드 있죠. 하이드라이드는 이탈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탈기 아니에요. 이 pKa 보시면은 얘 pKa도 38 이럽니다. 이것도 pKa 그래요.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강염기라는 거죠, 한마디로. 강염기니까 이렇게 안 끊어져요, 절대로. 그렇다고 하이드라이드 안 끊어진다고 그 메틸기를 떼면은 더 안 돼요. 메틸기 만약에 이렇게 떼면은 이 메틸기 얘는 50이죠. 이거 50짜리에서 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탈기 아닙니다. 이탈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가역 반응이라고 해놨는데, 가역 반응 옆에 하나 쓰셔야 될 게 이탈기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테마예요. 어떤 게 이제 더 잘 떨어져 나갈까. 뒤에 특히 뒤에서 이제 더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이탈기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NaBH4, LAH 이런 애들은 이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하이드라이드 이런 거는. 그래서 반응이 그냥 알코올에서 끝나게 되고, 얘는 안정화될 수 있는 방향이 오로지 이것뿐인 거죠. 산 처리해줘서 OH, H 이것만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능한 안정화 반응이고 나머지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안 되고 이런 거 다. 그래서 얘가 이제 환원제 첨가 반응인 거죠. 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환원제 첨가 반응까지 이야기를 다 했고요. 이 친핵성 첨가 반응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가역성이랑 이제 이탈기 고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도 결국 계속 가보면은 이 이중결합의 구조적 특징 자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안정하다. 이게 전자를 받는다. 왜 받느냐? 산소가 달려 있어서 그렇다. 산소가 일렉트로 네거티브해서 그렇다. 왜 산소는
왜 이중결합은 이렇게 BRBR이랑 반응 못하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산소가 전자를 못 준다. 산소 때문에. 산소가 전자를 안정화시켜가지고 CC 이중결합처럼 전자 주는 게 불가능하다. 뭐 그죠? 이런 거에 전부 다 결국에 카르보닐 그룹의 입체적인 구조, 이 구조적 특징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으로 이제 수렴을 시켜가지고 복습을 하셔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뭐가 중요한지 딱 해야. 그래서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카르보닐 그룹이 반응 잘한다는 거에 조금 더 집착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반응을 막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기본기가 다 동일하게 나오니까 쉬는 시간에 잠시 다시 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